페인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ATP 생성에 대해서는 뒤에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근육이 수축할 때도 ATP가 사용이 되지만 근육이 이완할 때도 ATP가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시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TP가 이렇게 전달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게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눌리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ATP가 전달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과긴장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증 유발점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은 첫 번째 보면 이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생기는 뉴 nerve entrapment point라고 해서 혈액이 혈액이 지나갈 때 그쪽 혈액이 꽉 눌려서 타겟 머슬에는 혈액이 진행이 안 되어서 통증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론의 NEP 개념과 또한 텐던의 트랙션 포인트라고 해서 이때도 텐던 쪽에 무리하게 근육이 텐던이 연결돼서 뼈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근육이 수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힘줄과 뼈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쪽에 통증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NEP 개념과 TTP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NEP 개념은 병적 등척성 수축, 병적으로 수축을 꽉 했을 때 이때 허자는 혈액이 흐름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허혈성 통증입니다. 따라서 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과흥분, 압박을 했는데 왜 과흥분이 일어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갈 때 그게 신경벽 혈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꽉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혈관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 근육은 그 안에서 압력이 이렇게 상승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과 그리고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생겨서 그게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요 두 가지가 같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 요 병적 등척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게 된다면은 병적 등척성 수축은 우리가 근육이 아, 근육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서 나중에 타겟 머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신경이 너무 과흥분이 돼서 누르게 된다면 이리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을 받게 될 때 이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있습니다. 혈관도 있고 여기 있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전달되다가 이쪽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니까 혈액이 요 안에 있는 혈액 자체가 나와서 이 또한 정맥이 이렇게 빠져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잘 되지 못하고 이러한 흐름이 잘 되지 못하니까 처음 들어올 때 10이 들어왔다. 그럼 빠져나갈 때도 10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ATP 생성이 잘 전달되지 못하니까 여기 압력이 꽉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10이 들어오면 압력이 높아져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8 정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근육의 내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육의 내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들어올 때도 또 10이 들어오지 못하고 8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갈 때도 다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과흥분이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신경이 또 압력을 받아져 있으니까 이 타겟 머슬로는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이 이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타겟 머슬은 통증과 함께 과흥분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혈성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혈관은 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벽 신경이 존재하고, 그렇죠? 신경벽 신경이 존재해서 이 신경벽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이 전달되고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니까 통증이 전달되고, 또한 신경혈관에 의해서 신경의 혈관에 의해서 이쪽 혈관은 또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데 이쪽이 압박을 받으니까 타겟 머슬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경벽 신경은 우리가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을 당했을 때 서브스탄스 P라는 신경의 통증 전달 물질과 그게 또한 아라키돈산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기고 요런 이 신경벽 신경에 의해서 통증이 타겟 머슬로 통증이 전달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경혈관입니다.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죠. 그래서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동시에 압박이 되어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 타겟 머슬에는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허혈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신경세포의 에너지원 ATP가 혈액을 통해서 ATP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ATP 자체도 전달되지 못하니까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근육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과흥분된 상태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타겟 머슬은 과흥분과 통증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오프라인에 그림으로 조금 설명이 돼야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벽 신경이 누르게 된다면은 신경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에서 손상을 받아서 포스폴리피아제라는 요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효소가 나와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 포스폴리피아제의 작용으로 인해서 통증과 연결이 되는 걸 막는 게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포스폴리피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키돈산이 또한 이 상태에서 포스폴리피드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으로 나오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분해가 되어서 시클로옥시나제를 통해서 분해가 되어서 포스포타글랜딘과 브레디키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시클로옥시나제는 혈관 확장이라든지 근육 수축을 하는 브레디키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레디키닌은 혈관 근육을 수축하는 또한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벽 신경이 누르게 된다면 타겟 머슬은 근육이 수축되는 이러한 역할도 되고 또한 ATP가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근육의 수축이 또한 과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포스타리글랜딘에 의해서 서브스탄스 P, 통각의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브레디키닌과 서브스탄스 P는 요게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건 통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전달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백질 키나제를 통해서 나트륨 펌프가 활성화되어서 신경이 흥분하게 되어서 통증이 발현이 되는 이러한 전달 고리를 가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근육이 이완될 때도 이러한 ATP가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SCM의 근육이 있을 때 이 SCM을 지나가는 어세서리 널브가
상위 3분의 1 지점입니다. 타겟 머슬은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됩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신경벽 신경으로 통해서 서브스탄스 P가 타겟 머슬을 가게 되고 신경혈관 또한 요로 브레디키닌에 의해서 이쪽에 또한 통각이 발현이 됩니다. 또한 신경혈관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허혈된 상태를 빠지게 되겠죠. 요 안에서는 긴장도는 높아지고 혈액은 없게 되고 브레디키닌이 증가되고 또한 서브스탄스 P가 증가되어서 이쪽에 통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퍼트라페지우스의 통증이 있는 환자는 이쪽을 풀어주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서 SCM의 신경 포착에 의해서는 생긴 병이라면은 이쪽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퍼 페인에서 주로 나오는 게 또한 요 브라키알 플렉서스입니다.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지나가는 경로에서는 우리가 사각근의 스켈레널 머슬이죠. 안테리얼과 미들 스켈레널 머슬의 사이로 이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클레비클과 퍼스트 림의 그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요 테레스 마이너가 되겠죠. 테레스 마이너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켈레널 머슬 쪽에서 이쪽에서 손상 그러니까 과긴장이 된다면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통해서 어퍼의 페인이 그러니까 손이 나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쪽에 페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요게 미들이고 요게 안테리얼이죠. 이쪽으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나오고 또한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을 보이는 이러한 동맥도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스칼레널 머슬을 풀어주는 것들이 어퍼 페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통을 보게 된다면 두통은 우리가 그레이트 옥시피탈 널브라고 해서 이쪽에 큰 뒤통수 신경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뒤통수 널브 자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귀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과 작은 뒤통수 신경 이렇게 해서 이쪽 부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통수와 눈 위로 가는 통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요 위에 있는 옥시피탈 본의 상부 쪽에 이쪽 뒤에 보면 요 돌기 같은 요쪽 부위에서 붙어 나가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판상근, 두방극근들 그리고 이쪽 부위를 이렇게 이쪽 부위의 근육들에 의해서 요 두통이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근육들을 보게 된다면은 전 머리 널판근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두판상근이죠. 두판상근 그리고 두방극근들 짧게 내려오는 요 근육들 이러한 것들이 두판상근과 두방극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으로 이 압박을 주어서 그렇죠? 풀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렇게 지나가는 근육 신경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그 뒤통수 신경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러한 지나가는 신경과 또한 요 귀 뒤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그렇죠. 요 편두통 쪽이죠. 요렇게 그쪽도 역시 이러한 여기에서 있는 SCM이죠. SCM을 여기서 여기 풀어준다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보이는 SCM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또한 많이
두통이 해결된다. 요 이야기는 다시 뒤쪽 부위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오소아스 머슬은 대퇴신경과 폐쇄신경이죠. 대퇴신경 앞쪽입니다. 폐쇄신경은 안쪽이고 대퇴신경은 앞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고 폐쇄신경은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일리오소아스 머슬이 이 페로날 nerve와 옵츄레이트 nerve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안쪽과 앞쪽의 근육을 풀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쪽과 안쪽을 제외하고 이제 뒤쪽이죠. 뒤쪽으로 하면 사이아틱 nerve가 됩니다. 요거를 누르고 있는 건 피디포미스 머슬이 되겠죠. 이 피디포미스 머슬을 사이아틱 nerve에 의해서 이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디포미스를 풀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착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병적 등장성입니다. 이거는 힘줄성 통증이 되고 근육의 길이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육 길이가 단축되니까 또한 이것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니까 미세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단축이 되고 또한 미세 손상이 되고 단축이 되고 많이 오버 유즈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힘줄에 의한 통증으로 움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통증의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아까 병적 등척성 수축인 경우에는 조금 묵직한 통증을 나타낸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카로운 통증이고 작은 디지털 머슬들 쪽에 많이 돼 있고 그래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이제 심파세틱 자율신경계 문제가 되겠죠. 이 자율신경계 문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 자율신경계가 스파이널 코드를 나와서 자율신경계 여러 가지 이제 자율신경계 부분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과기 쪽으로 갈 때 이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 이쪽으로 많이 손상을 됩니다. 왜냐면은 부교감 쪽은 뇌 브레인스템과 세이크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우리 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T 코드와 L 코드 쪽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서 많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파세틱 트렁크에서 밖으로 나오는 스파이널 nerve에 의해서 이 교감신경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손상을 받을 때 우리가 멀티피디스의 척수신경의 뒤까지가 포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교감신경은 L1에서 T1부터 L2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연결이 될 때 회색 교통지는 이제 포스트 시냅스죠. 트렁크가 존재한다면은 트렁크 뒤에서부터 나오는 게 회색 교통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교통지는 우리가 서비칼에도 존재합니다. 서비칼에도 있고 L1에서 S4까지 쭉 존재하는 회색 교통지는 우리가 근육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 자율신경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저녁에 좀 많이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백색 교통가지는 요 프리 시냅스가 되고 포스트 시냅스는 회색 교통가지가 됩니다. 요렇게 나오는 게 백색이고요. 나가는 게 회색이 되겠죠. 그리고 백색은 유수초 섬유고요. 회색은 무수초 섬유가 됩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무수초 섬유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라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 레벨과 브레인 레벨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상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단백질이 손상이 되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스테레오 제제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먹고 이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리셉터와 조직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과 파이버에서는 이 리도카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레벨에서는 라미나 2층에 있는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 가문 조절에 의해서 라지 파이버를 좀 더 강화시켜서 스몰 파이버의 전달을 막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인 레벨에 있어서는 WDR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의 렉시드 층에서 5층이나 6층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WDR 뉴런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엔돌핀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통증을 이를 좀 잡아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텐션 마이오사이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심리적 긴장 상태가 근육으로 나타나는 것.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면 과긴장에 의해서 그것이 통증으로 발현이 되는 이러한 증상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근육이 과긴장이 되겠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경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레티큘라 트랙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게 통증으로 해서 또한 근육에 과긴장을 일으키고 따라서 우리는 통증은 해로운 증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모클레스라는 이 신하가 이 왕이 그렇죠? 왕이 누리는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저도 왕과 같은 권력을 좀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다모클레스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는데 그 중간에 위를 들여다보니까 칼이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에 묶여서 자기를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요거를 인지하는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통증으로 불행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똑같이 통증과 연결하면 일상생활할 때 이렇게 그냥 생활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지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위에 있는 내 몸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하나의 부분에 이 통증을 그것만 인지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통증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통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주위의 환경에 더 많이 그렇죠? 신체의 주위에 집중하는 통증에 집중하는 것보단 환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통증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자꾸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그 무게를 견디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 통증의 주도권을 쥐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대뇌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상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발현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측자핵이라는 이쪽과 복측 피계 영역 그렇죠? 여기와 흑질의 치밀부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통증이 발현되었을 때 이 부위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통증을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측자핵이라고 하는
아쿤벤스 핵이라고 해서 이 핵은 도파민 시스템이 분비가 되어서 쾌락을 얻고 또한 요 도파민을 받아들여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흥분감과 다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 뇌에서도 통증이 발현됐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조림빅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해서 림빅 시스템과 연결된 아쿠벤스 핵의 보상 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증이 뇌를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 네, 통증 동영상이 되겠죠.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인지함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말초신경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고 이는 중추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데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통증을 인지해 몸에 다시 통증을 전달합니다. 때문에 뇌의 신호만 바꿔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First, the pain down here, the brain will actually adapt also. We use acupuncture, we use massage, we use physical therapy, we use mindfulness or meditation. Those will help some people. 영숙 씨의 통증 완화 비법인 명상 등이 뇌의 통증 신호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서 통증을 느끼는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무통증 치료법으로 10년 넘게 앓았던 만성 통증을 이겨낸 이가 있습니다. 12년 전 사냥을 하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에드워드 씨. 상처에 감염이 심해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는데요.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요. 다리 절단 수술 후 생긴 원인 모를 통증. My diagnosis is phantom limb pain. 신체 일부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환상통. 그래요? 네. Like I was standing on a nail, or it would feel like I was, my toe was being crushed, burning, and it would come real fast. And all of a sudden you feel something, and it feels like your foot's there, and you know it's not. 저런. 그런데 그에게 환상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Hey, good morning, guys. 2년 전 수술 부위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건데요. 7 days from having my knee amputated when I came up to see Dr. Diamato. 당시 절단 부위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됐고 왼쪽 다리의 무릎 윗부분까지 더 절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치료를 통해 염증이 완화됐고 다행히 다리 절단 위기는 면했습니다. And just like we can all recall the death of a loved one or something, it's a memory. And if that recall event creates a pain that becomes a problem for the patient, I tell them when it gets to a certain level to come back for a reboot. 바로 무통증 신호를 뇌에 보내 만성화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입니다. 통증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병행했는데요. It's helpful for the brain to rest and accept the signal as a signal of non-pain and relaxation is a good way. 무통증 신호를 뇌가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통증을 이렇게 뇌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뇌의 서로 간의 연결고리는 서로 통증하고 뇌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